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위치 오차 신고 여성 피살입니다. 자,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던 30대 여성이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하는데 경찰이 엉뚱한 곳에서 헤맸다고 해요. 자, 먼저 이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피해 여성이 지난 7일 그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신고를 했고요. 이후 이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한 6개월 전 피해자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폭언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뭐 이건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신고 후 이제 피해자는 뭐 지각길 동행, 순찰 보호 조치, 임시 숙소를 제공받았으며 뭐 경찰의 보호도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지난 9일 해당 남성에게 100m 이내 급 접근 금지, 그리고 정보통신 이용 금지 등 뭐 이런 잠정 조치도 함께 내렸고요. 예, 할 수 있는 조치는 뭐 다 한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예, 피해자가 지난 18일 이 경찰과의 통화에서 이 마음이 많이 안정됐다라는 취지로 안심을 표했고요. 오늘 20일에는 그러니까 지난 20일 이제는 그 피해 진술을 위해 경찰서를 찾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그러니까 19일 경찰 동행 없이 자택을 찾았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피해자가 이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눌렀는데요. 원래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 경찰의 실시간 위치가 전송이 됩니다. 문제는 이 스마트워치가 실제 피해 현장과는 한 500m 정도 떨어진 이 엉뚱한 곳을 경찰에게 이제 안내를 해준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가 고장난 게 아니라면서요? 예, 정상 작동되는 완벽한 기계였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처음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서 긴급 구조 요청 신호를 받은 것이 한 오전 11시 29분이었는데요. 요청 즉시 이제 출동을 했고 3분 뒤인 오전 11시 32분에 신고 위치인 이제 서울 명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곳에 없었고요. 그래서 명동 지역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찾아 헤매는 사이에 또 피해자는 1분 뒤인 오전 11시 33분에 재차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번에는 이 명동과 또 인근에 있는 피해자 자택을 동시에 찾아가 보기로 했고 결국 서울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고를 접수한 지 12분 만이었는데 시간을 따져보면 경찰이 그 두 번째 구조 신호가 접수되기 전 이미 다른 현장에 있었던 거죠.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장소로 출동을 했다면 두 번째 신고 전에 그 피해자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 위치값에 따라 명동으로 출동했지만 실제로 피해자는 500m 떨어진 다른 자신의 자택에 있었던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긴급한 순간 경찰을 호출하는 스마트워치가 잘못된 위치를 안내했다는 건데 이게 고장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예, 황당하게도 이 스마트워치 자체가 원래 그 정도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 스마트워치의 태생적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스마트워치는 보통 GPS 방식, 그러니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방식, 그리고 와이파이 방식, 그리고 기지국 표시 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알립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오차 범위 10m 내로 알리는 이 GPS 방식을 맨 먼저 쓰다가 이 방법이 실패하면 와이파이, 그러니까 여기 와이파이 방식은 오차 범위가 한 30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기지국 방식을 순차적으로 시도하는데요. 이 GPS나 와이파이와 달리 이 기지국 표시 방식은 매우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기지국, 그러니까 셀이라고 하는데 기지국마다 반경이 다르지만 넓은 곳은 한 2km 정도 되는 곳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도심을 벗어나거나 이 건물 내부에 있으면 스마트워치가 이 기지국 방식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 신고자의 위치를 단기간에 찾는 게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런 위치 정보 오차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도 통상 출동을 하면은 뭐 해당 그 위치값뿐만이 아니라 인근 일대를 그냥 전부 수색하는 게 보통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해자가 건물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기지국 방식으로 위치 추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한 거고요. 결국 현행 위치 추적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이제 골든타임을 놓친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일단 그 해당 남성 그 가해자는 잡힌 겁니까? 예, 경찰이 이 CCTV를 분석해서 사건 다음 날인 지난 20일 이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예. 뭐 해당 남성은 이 취재진을 향해 뭐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기 때문에 뭐 그에 합당한 충분한 죄값을 치러야 될 걸로 보이고요. 뭐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될 겁니다. 뭐 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보이고요. 지난 그 2017년에도 그 부산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그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은 인근 기지국만 표시가 되면서 경찰이 다른 곳으로 가는 그래서 그 사이에 피해자가 살해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반복이 됐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건데 어떻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 게 없는 겁니까? 예, 전국의 경찰서에는 이번 피해자의 것과 동일한 기종의 이 스마트워치가 한 2천여 대 정도 보급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 600여 대가 현재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됐다고 하고요.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마 이 600여 대를 지급받은 600여 명의 이제 신변보호 대상자분들 아마 상당한 불안에 떨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일단 경찰이 뭐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필요하면 집으로 좀 찾아가서 좀 근접 경호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안심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그 위치 표시 기능이 향상된 이제 신형기기로 곧 이제 교체를 할 그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의 기계는 그 위성 한 대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 새로운 기기는 이 2대의 위성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신형 기기 역시도 이 사각지대가 조금 줄어드는 거지 아예 위치 오차가 없어지는 건 또 아니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다면 현재의 기술로는 스마트워치의 그 위치 오차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결국 이제는 신변보호 대상자분들도 이 스마트워치를 맹신하지 말고 신변보호 등록 시에 뭐 직장이나 집뿐만이 아니라 자주 가는 곳,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단골 음식점이나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곳을 반드시 등록을 해서 경찰이 호출 시에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정 장소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한 곳에 좀 오래 머무를 때는 좀 담당 경찰관한테 이를 미리 알려주는, 그래서 항상 그 위치를 공유해주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 스마트워치 호출 시에 그 오차를 고려해서 호출된 위치는 물론 그 집이나 직장 같이 또는 또 아까 얘기한 뭐 음식점이든 뭐든 이런 등록된 곳에 뭐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뿐만이 아니라 주의를 순찰하고 있던 경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출동하는 것도 뭐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매사 그 어느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살고 있는 분들 정말 뭐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정말 이 신변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특단의 보호 조치가 더 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